아이폰 15의 새로운 신장이 될 A17 바이오닉은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조될 예정입니다.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성공한 기업은 삼성 파운드리인데 애플의 선택은 아쉽게도 TSMC였네요. 팁스 슈림프 애플 프로가 공개한 A17 바이오닉의 긱벤치 점수에 따르면 긱벤치 6를 기준으로 싱글코어 3019점, 멀티코어 7860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대로만 나온다면 A16 바이오닉을 탑재한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스냅드래곤 8 2세대 4 갤럭시를 탑재한 갤럭시 S23 울트라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지난 A16의 발표 당시에도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GPU 성능의 향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GPU 성능만큼은 스냅드래곤 8 2세대에게 역전당했던 아쉬움을 되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신 칩셋인 A17은 아이폰 15의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가고 기본 라인업에는 전작처럼 한 세대 낮은 A16 바이오닉이 탑재될 전망이네요. 차기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USB-C 타입 포트의 탑재일 겁니다. 이후에 법안 철퇴를 받고 드디어 애플이 아이폰의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C 타입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그렇게까지 봐줄 생각이 없는 장사꾼 애플은 곧이어 실망스러운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바로 MFI인데요. Made for iPhone이라는 뜻의 MFI는 아이폰에 호환되는 서드파티 액세서리 제작사에게 자체 인증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입니다. 라이트닝 포트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MFI는 USB-C 타입 통일 이후에도 유지될 것임이 알려지면서 이후에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이폰 14의 판매량이 예상외로 크게 부진하면서 실적이 급한 애플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분석가 밍추거에 의하면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는 기존의 라이트닝과 같은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 480Mbps의 USB 2.02,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는 최대 데이터 속도 20GBps의 USB 3.2 혹은 썬더볼트 3가 적용될 예정인데, 그나마도 MFI 인증 케이블을 사용해야 제 성능이 나오고 미인증 케이블의 성능은 그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본 제공 케이블 외에 추가로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C타입 케이블이 아닌 MFI 인증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감성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디자인이죠. 아이폰 12부터 3년간 이어온 깻잎 통조림의 디자인은 예쁘긴 하지만 같은 디자인을 계속해서 우려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차이를 느낄 만큼 디자인이 크게 변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각종 IT 매체 그리고 IT 팁스터들에게서 유출된 렌더링과 사진들을 종합하면 아이폰 15 시리즈의 후면 모서리는 라운딩이 들어가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이 들고, 일반 라인업의 경우 작은 사이즈가 6.1인치가 아닌 6.2인치로 소폭 커지며 베젤은 아이폰 14 프로 수준의 2.05mm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은 역대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1.55mm의 베젤을 가질 것이며, 디스플레이 크기는 유지하면서도 상하 좌우의 베젤이 균일하게 얇아지면서 더 작은 크기로 그립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프로 라인업은 알루미늄보다 튼튼하고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가벼운 티타늄 프레임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감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들과 다른 가장 독특한 특징은 아무래도 측면의 음소거 스위치일 겁니다. 벨소리와 음소거에 대한 설정을 스위치를 통해 직관적으로 세팅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15 프로에서는 이 스위치가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버튼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는 맥북의 트랙패드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는 누르지 않지만 내부의 탭틱 엔진을 이용해 손에 햅틱 피드백을 줌으로써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진동을 주는 건데요. 탭틱 엔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서 음소거가 버튼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개선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현재의 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아쉬움일지도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음소거 스위치 아래의 볼륨 조절 버튼도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상하가 분리된 물리 버튼에서 마치 갤럭시처럼 길다란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되는데요. 혹시 장갑을 낀 상태라거나 겉에 케이스를 끼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햅틱 피드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iOS 17에서는 진동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끝나누기는 빠질 수 없겠죠.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측면 버튼은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되며 일반 라인업에는 기존과 같은 음소거 스위치와 상하 분리 볼륨 버튼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지난 14 시리즈에 비해 일반 모델이 구형이라는 느낌은 덜 느껴질 전망입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최신 아이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일반 모델에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 공개된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 영의 아이폰 디스플레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프로 라인업에 펀치홀이 장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가 일반 라인업을 사도 티가 안 나는 마지막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최대의 단점, 카툭 뒤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망경 카메라, 공식 명칭 페리스코프 렌즈가 드디어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6배의 광학줌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이 전망경 카메라는 쉽게 말해 마치 잠수함의 잔망경처럼 옆으로 누운 렌즈에 빛을 굴절시켜 촬영하는 방식인데요. 덕분에 두께는 줄어들겠지만 무게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폰 15 프로에는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무게와 크기 때문에 프로맥스를 꺼리는 소비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겠네요. 테크 애널리스트 제프 푸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경우 6기가 램에서 2기가 늘어난 8기가 램이 장착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 아이폰 12 프로 라인업부터 6기가 램을 지원해왔는데 이번에 램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무려 3년 만에 8기가 램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한편 아이폰 14 프로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는 현재와 같은 6기가 램이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고환율의 영향으로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 왔지만 사실 아이폰은 애플의 본토, 미국에서의 가격을 수년째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애플은 이번에야말로 아이폰의 가격을 인상할 전망인데요. 사실 칩셋도 업그레이드되고 베젤도 얇아지고 후면 디자인과 재질도 변경되고 측면 버튼도 바뀌고 램도 증가하고 프로 맥스에는 전망형 카메라도 추가되는 등 업그레이드가 많아 가격 인상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역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아이폰 역시 200달러가량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환율의 영향을 받는 한국의 경우 그 인상폭은 더 클 것이라 150만원에 달하는 시작가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프로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이폰 15 일반 모델의 경우 가격이 동결 혹은 인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의 구입이 집중되면서 매출 타격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일반 라인업의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프로 라인업의 급나누기는 사실 성능 차이만큼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일반 라인업의 월등히 저렴하다면 급나누기가 아니라 선택지 다양화로 생각이 바뀌게 되죠. 모두의 염원인 120Hz 주사율 지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폰 일반 모델은 프로 모델에 비해 월등히 가볍다는 장점도 있고 프로 라인업의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면 그 체감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